자, 로그 부등식. 자, 몇 개의 패턴 더 이어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연립부등식으로 주어져 있죠. 그죠? 맞습니까? 자, 연립부등식은 부등식 두 개를 풀어서 공통부분을 찾으시라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따로따로 푸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해보시면, 자, 첫 번째 거는, 자, 그 전에 우리 한 번에 갑시다. 그죠? 얘든 있습니까? 스텝 1을 해놓고 갑시다. 항상 하셔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스텝. 자, 진수를 다 찾아봅니다. x가 진수네요. 일단 x는 0보다 크셔야 되고, 여기 x가 진수죠. 그 다음에 x-4도 진수네요. 얘도 0보다 크셔야 되고, x 플러스 5도 진수네요. x 플러스 5도 0보다 크셔야 되고, 그러면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를 먼저 찾아놓고 가시는 게 우리가 나중에 안 찜찜하다 이겁니다. 와서 또 하는 것보다는 0보다 커야 되고 4보다 커야 되고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되니까 결론은 뭐죠? x는 4보다 큰 것만 답이 되실 거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마무리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스텝 2로 갑니다. 이제 연립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부등식 두 개를 풀어서 공통된 부분을 찾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부등식은 어떤 타입이죠? 미수를 같게 맞출 수 있는 타입이죠. 더 이상 안 써도 되겠죠. x가, 여기는 그냥 바로 답이 나오시네요. 그죠? x가 어떻다? x가 8보다는 크시면 되겠다. 첫 번째는 됐고, 됐습니까? 이제 두 번째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미수를 같게 할 수 있는 타입이네요. 그죠? 그럼 여기는 로그 2 하시고 진수끼리 곱하시면 되니까 x에 x-4가 될 거고, 있습니까? 자, 아직 안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 2는 미수 2인 로그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죠? 로그 2에 4. 이제 좀 익숙해지시죠? 그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로그 2에, 됐습니까? 이쪽은 뭐가 되시는 거죠? 4 곱하기 x 플러스 5. 그렇죠? 부등호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진수끼리 비교하시는 거죠. 그렇죠? 얘랑 비교할 건데 미수가 어떻다? 미수는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시겠다. 맞습니까? 그래서 x-4랑 4의 x 플러스 5를 비교할 건데 미수가 1보다 크니까 분홍호 방향 그대로. 이제 2차 부등식 푸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x제곱이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4x 마이너스 8x 그렇죠? 플러스 20에 마이너스 2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 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2랑 10 하시면 될까요? 그죠? 마이너스. 따라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x는 마이너스 2와 어디 사이? 10 사이에 있으시면 되겠다. 되셨죠? 자, 이제는 연립부등식이니까 기본적으로 1번이랑 그쵸? 2번이 공통이어야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로그 부등식이니까 얘까지도 공통이어야 되죠. 있습니까? 그래서 세 개의 뭘 찾으시면 된다? 공통 부분을 찾으시면 된다. 자, 한번 해봅시다. 이건 세 개니까 수직선 그리시고 첫 번째는 4보다 크셔야 된다. 4는 어디쯤 찍을까요? 4보다 커야 된다. 이쪽. 두 번째는 8보다 크셔야 된다. 8은 이쪽에 있어야 되겠네요. 자, 세 번째는 마이너스 2와 10 사이여야 된다. 맞습니까? 마이너스 2는 여기 있을 거고 얘는 포함이고 10은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세 줄이 공통으로 있는 부분은 어디죠? 여기가 되겠다. 따라서 x는 8보다는 크시고 10보다는 작거나 같으셔야 되겠다. 됐습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요거 챙겨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물론 얘 같은 경우는 방심하고 빠뜨려도 답에는 지장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좀 괜찮은 문제라면 요거 빠뜨리면 답이 달라지는 케이스들이 훨씬 더 많겠죠.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요거는 우리 지수에서도 아주 중요한 테마였고, 그거에 대해서도 2차 방정식과, 미안합니다.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거라 그랬죠. 됐습니까? 자, 여기도 한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자, 모든 양수 x입니다. 모든 실수 x가 아니에요.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만족한다 그럽니다. 왜 모든 양수라고 줬을까요? 진수 조건 때문에. 있습니까? 하는 실수 k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있습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지금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있습니까?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부등식이 있는데 어떤 부등식이죠? 로그 3분의 1의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의 로그 3분의 1의 x가 있고 플러스 3의 로그 3분의 1의 k가 있고 0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이 어디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는 거죠? 모든 양의 실수, 양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부등식을 풀 때는 어떻게 푸는 거죠? 얘는 어떤 타입인 거죠? 얘는 치환하는 타입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스텝 1을 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요걸 풀 때는 됐습니까? 자, 푼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첫 번째 스텝은 그렇죠? 진수 조건 따지셔야 되는데 진수가 x밖에 없죠?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수 조건은 이렇게 했는데 얘는 어차피 주어져 있는 게 모든 양수에 대해서니까 얘는 실은 뭐 여러분들이 뭐 융통성 있게 생략하셔도 되는데 알고 생략하셔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스텝은 얘를 풀 때 어떻게 푸시는 거죠? 치환을 하실 거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누구를 이 친구를 t라고 치환을 할 겁니다. 그쵸? t라고 치환을 하시면 어떻게 되죠? t제곱에 얘도 t죠. 마이너스 6t고 조심해야 될 거예요. 이걸 t로 바꿀 수는 없어요. 여기 x의 t로 되는 거고 여기는 그냥 그대로 플러스 3의 로그 3분의 1의 k라는 숫자가 되는 거고 0보다 커지는 겁니다. 근데 얘가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자 x가 모든 양수면 자 치환을 했으니까 범위를 조심하라 그랬죠. 요 t는 어떤 수가 된다 그랬죠? 모든 실수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성립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2차 부등식이죠. 얘는 로그 부등식이 더 이상 아닙니다. 얘가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2차 함수와 부등식 사이의 관계로 가는 거죠. y는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3의 로그 3분의 1의 k 얘가 y는 0보다 자 모든 실수니까 y축 오른쪽이 아니라 그냥
그냥 항상 위에 있게 그려져야 되는 겁니다. 항상 위쪽에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쵸? 그러면 얘는 그림을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그죠? 이 함수가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시는 거고, y 콜 0은 여기 이제 x축 말고 t축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즉 가로축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느냐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셔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됐죠. 자, 이렇게 그려졌을 때, 됐습니까? 이렇게 그려지려면, 됐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되느냐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선택이 들어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얘가 얘고, 그렇죠? 얘가 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얘를 보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냐면은, t축과 얘가 교점이 하나도 없으니까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3의 로그의 3분의 1의 k 이퀄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이 없어야 되구나. 됐습니까? 그 말은 결국은 2차 방정식에 실근이 없으니까 이 친구의 판별식 짝수 공식 쓰셔도 되겠죠? 4분의 d 하시면 짝수 공식 쓰시면 9 마이너스 3의 로그 3분의 1의 k가 있습니까? 0보다 작으시면 되겠구나. 그쵸? 얘를 만족하는 k를 찾아야 되니까 우리는 또 k에 대한 로그 부등식이 되시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k에 대한 로그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또 뭐 가시는 거죠? 요거에 대한 스텝 1이 있는 거죠. 스텝 1. 이번 누가 진수? k가 진수니까 k는 양수여야 되고. 그쵸? 그래 놓고 두 번째 스텝은 미수를 같게 맞출 수 있는 스타일이더라. 스텝 2. 그쵸? 요렇게 넘기시면 3의 로그의 3분의 1의 k가 얼마가 되신다?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이쪽이 크다죠? 9. 됐습니까? 자, 그래 놓고 얘는 약분하시고 3. 그럼 미수를 같게 맞춰야 되니까. 그죠? 얘는 로그 3분의 1에, 그쵸? 3이 되려면 3분의 1의 세제곱이 되시면 될 거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진수끼리 비교를 하시겠죠. 진수끼리 비교를 할 건데, k랑 3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27분의 1을 비교하시면 되는데, 미수가 어떻다? 미수가 1보다 작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반대가 되실 거다. 됐습니까? 자, 요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뭐 하셔야 된다? 이거랑 이거의 공통된 부분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공통 부분. 따라서 내가 찾는 답은 k가 어떻게 된다? 0과 27분의 1 사이에 있으셔야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게 첫 번째, 요 그림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방법은 됐습니까? 판별, 방정식까지 가지 않고 두 번째 방법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다는 말은 됐습니까? 이 함수의 최소값 있죠. 이 함수의 최소값. 이 함수의 최소값은 어디냐면 여기죠. 그렇죠? 이 최소값이 이거보다 크시면 됩니다. 근데 이 최소값은 언제겠죠? 꼭지점의 x좌표잖아요. 꼭지점 x좌표 부호 바꾸고 반띵하면 된다고 했죠. 3.
됐습니까? 그래서 방법이는 최소값을 이용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최소값이 0보다 커지는 K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결과는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근데 3일 때 최소값을 가질 거니까 여기가 누가 될까요? 여기다 3을 집어넣으시면 9 마이너스 18에다가 플러스 3의 로그 3분의 1의 K가 되실 거고, 그럼 이걸 그냥 갖다 다시 써볼게요. 정리하시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9 플러스 3의 로그의 3분의 1의 K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부등식을 풀면 되는데, 가만히 봤더니 얘랑 같은 부등식이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그래서 푸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있습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이 과정을 하나로 묶어버립시다. 이럴 줄 알았으면 가운데 쓸걸. 요거는 저 부등식을 푸는 과정인데, 요 부등식도 결국은 어떻게 풀어나가시면 되더라? 요렇게 푸시면 되더라 이겁니다. 애초에 부등식을 작성하는데 방법 1, 방법 2로 나누지 결론은 똑같이 나오시더라 이겁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뭐 이 그래프의 일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가 가로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별식을 사용하는 케이스나 최소값을 사용하는 케이스나 결과가 같게 나오더라. 근데 우리 지수 부등식에서는 그렇죠.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었죠. 그것만 주의를 하시면 되더라. 됐습니까? 자,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수 부등식에 우리가 했던 거랑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냥 간단한 겁니다. 그냥 판별식 쓰는 거.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됐습니까? 얘가 2차 방정식인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싶다 그럽니다. 됐습니까? 이건 그냥 단순히 2차 방정식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가 서로 다른 2차 방정식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판별식인데 여기도 역시 4분의 d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짝수 공식 있습니까? 바로 쓸게요. 짝수 공식 쓰시면 2 떼시고 1 플러스 로그 a의 이제 제곱이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a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시면 되더라. 이 2차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죠. 요건 단순히 2차 부등식 푸는 거니까 많이 했으니까 시간 관계상 생략할게요. 됐습니까? 스텝 1 하시고 스텝 2 하시고 치환하셔서 하시면 되는 거죠. 미수가 없죠? 미수가 얼마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다? 10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다. 되셨죠? 자, 요거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역시 이제 문장제 문제인데 한번 봅시다. 요거는 매년 요 파트하면 항상 질문을 하시던데 한번 자 계산은 좀 복잡합니다. 문제 자체가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라서 자, 아주 오래전에 모의고사에 나왔던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 있습니까? 자,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말이 좀 기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노인 인구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노인 인구가 20% 이상이 되면 우리는 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부르신다. 되겠죠? 요거는 이제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왜? 초고령화 사회가 예측되는 시기를 물어봤습니다. 여기 문제 끝에 보면 처음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예측되는 시기. 그럼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처음으로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 이상이 되는 시기가 언제냐 이런 거죠. 이게 좀
국어 수업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뭘 주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을 줍니다. 2000년 어느 나라의 총인구죠. 이거 아마 2000년도 기출문제인 것 같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그죠? 2000년 어느 나라의 총인구는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이고 노인 인구는 50만 명. 그쵸? 대략 봐도 여기는 공 하나 떼시면 100분의 5니까 5%, 노인 인구의 비율이 5%니까 초고령화 사회는 아닌데, 있습니까? 힌트로 주기를, 자, 인구는 매년 0.3%씩 증가하고, 총인구는, 노인 인구는 4%씩 증가한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노인 비율이 점점 증가하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20%가 넘어가는 해가 생길 거고 그때가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됐습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 과목으로 치면 사회문화 뭐 요 정도로 뭐 생각해 보실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요거를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볼 겁니다. 됐습니까? 자, 매년 일정한 비율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매년 일정한 비율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타임라인을 좀 그리셔야 됩니다. 항상. 그냥씩 세우시면 헷갈려서 못 풉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풀 때도 나는 이거 그리는데 너네도 여러분들도 이런 거 안 그리고 풀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제발 그리라고 하는 거 좀 그려주십시오. 필요하니까 그리는 거고. 됐습니까? 머릿속으로 암산하지 말라 그랬죠. 됐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암산을 해도 되는 친구는 아무도 없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필수로 그리셔야 됩니다. 요런 문제. 증가율, 감소율인데 수직선에서 그죠? 타임라인을 안 그리시고 풀었다. 됐습니까? 나는 이 문제를 그냥 맞출 뭐 의지가 없다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됐습니까? 내가 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시작은 0이라는 시점을 쓰는 겁니다. 여기가 0입니다. 0. 0은 항상 현재입니다. 그럼 여기는 언제를 현재로 잡을 거냐면은 2000년을 현재로 잡는 겁니다. 2000년. 그 다음에 여기에 1이라고 쓰면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현재로부터 1년 후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2라고 쓰면 무슨 뜻이냐면 요거는 현재로부터 2년 후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연도로 치면 여기는 몇 년일까요? 2001년이 될 거고 여기는 2002년이 되시겠죠. 괜찮겠죠? 근데 이게 2001년, 2002년은 조금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2001년 1월 1일도 2001년이고 2001년 7월 달도 2001년이고 그렇잖아요. 여기 다 2001년인 거잖아요. 이게 언제다 이거는 보통 이제 나중에 되면 여기가 2000년 초, 2000년 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는 우리 그런 정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기간이 얼마만큼 흘렀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은 이 숫자가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현재부터 1년 후, 현재부터, 자, 여기는 현재부터 2년 후. 됐습니까? 그러면 쭉쭉쭉 가다 보면 현재부터 N년 후가 있겠죠. N년 후. 됐습니까? 자, 이때 총 인구는 1000만 명입니다. 노인 인구는 50만 명입니다. 그래서 단위는 만 명으로 갈게요. 그럼 노인 인구부터 계산할 건데 현재 노인 인구는 50만 명이죠. 됐습니까? 근데 노인 인구는 몇 %씩 증가한대요? 4%씩 증가하는 거죠. 1년 후가 되면 50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죠? 몇 명이 될까요? 1.04명 되는 거 아시겠죠? 이건 우리가 중학교 때 했으니까 4%씩 증가할 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1년이잖아요. 요 1년 동안도 4%가 증가하니까 여기에 4%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50 곱하기 1.04의 제곱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n년 후가 되면 여기는 50 곱하기 1.04의 몇 승이 되는 거죠? n제곱이 되시는 거죠. 이게 n년 후에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n년 후에 노인 인구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총 인구를 계산해 볼 거예요. 현재 총 인구는 얼마냐면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 근데 전년도보다 0.3%니까 0.3%는 100분의 0.3이죠. 1000분의 3이죠. 0.003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1년 후의 인구는 1000 곱하기 1.003만큼 될 겁니다. 증가하니까, 그죠? 2년 후가 되면 얼마가 될까요? 1000 곱하기 1.003의 제곱이 되시는 겁니다. 이게 n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1000 곱하기 1.003의 n제곱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n년 후에 전체 인구는 이만큼이고 노인 인구는 이만큼인데 됐습니까? 이때 우리가 뭘 계산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노인 비율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됐습니까? 이게 처음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n을 찾고 싶으니까 초고령화 사회가 되려면 20% 이상이 돼야 된다잖아요. 그쵸? 20% 이상이 돼야 되니까 20%면 뭐라고 하면 되겠죠? 0.2라고 하시면 되겠죠. 0.2보다 노인 비율이 더 크거나 같아지도록 하는 n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떤 부등식을 풀어야 되느냐면은 이 부등식을 풀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런 부등식 못 풀어봤잖아요. 됐습니까? 이런 부등식을 무엇을 이용해서 푸느냐면은 우리가 로그를 이용해서 풉니다. 즉 상용 로그를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용 로그에 있는 값들을 준 겁니다. 로그의 1.003은 0.0013, 로그의 1.04는 0.017, 로그의 2는 0.3010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 수치들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계산할 겁니다. 그럼 걔네들을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 됐습니까?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누구죠? 여기서 n이죠. n. 됐습니까? n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n. 됐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건 안 쳐다봐도 되고 얘 풀면 되고 수치는 얘 가져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푸시느냐? 양변에 로그를 붙이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미수가 10인 상용 로그를 붙이게 됩니다. 로그.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나눗셈이죠. 진수의 나눗셈이니까 얘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쓰면 어떻게 되시느냐? 로그에 50 곱하기 1.04의 n제곱. 그렇죠? 나누기니까 빼기 로그에 1000 곱하기 그렇죠? 1.003의 n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크거나 같다. 로그에 0.2니까 10분의 2라고 쓸게요. 여기까지 됐죠?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됐습니까? 요거는 곱하기니까 다시 찢으시면 로그에 얼마가 되신다? 50이 되실 거고 더하기 여기는 로그에 1.04의 n제곱이니까 n은 여기다 쓸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빼기를 자 여기는 괄호로 묶어 주셔야 되겠죠. 로그에 1000 더하기 로그에 1.003의 n제곱인데 n은 여기다 쓸게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에 2 빼기 로그에 10이라고 쓸게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때 우리는 이 값과 이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1.04의 로그는 0.017 그대로 쓸게요. 0.017 됐습니까? 그 다음에 로그의 1.003은 0.0013 여기가 0.0013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주어져 있죠? 로그 2의 값도 주어져 있죠. 로그 2는 0.301 0.301 됐죠? 자, 로그의 10은 얼마죠? 얘는 1 해결. 로그의 1000은 얼마죠? 얘가 10의 세제곱이니까 3 됐죠? 로그의 50을 해결해야 되는데 요건 봅시다. 로그의 50을 또 어떻게 쓸 거냐. 얘는 자, 요건 테크닉입니다. 로그의 50은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죠. 로그의 2분의 100이라고 쓰셔도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로그의 100 마이너스 로그의 2라고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로그 2 값을 줬다 이거예요. 얘는 얼마? 0.301 그렇죠? 로그의 100은 얼마죠? 2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한번 써볼게요. 됐습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는 형태가 된 겁니다. 이제 로그는 다 없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앞에 있는 아이는 2 마이너스 0.301이고 그쵸? 플러스 여기는 0.017의 n이고 빼기를 요 안에 있는 가로는 3 더하기 0.0013이고 그쵸?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 n이 살아있네요. 그죠? n이고 됐습니까? 크거나 같다. 여기는 0.301의 마이너스 1인 거죠. 자, 이 부등식을 풀 건데 이거 1차 부등식이잖아요. 중학생들 던져 놓아도 잘 푸는 거. 물론 끙끙대면서 풀겠지만 산수는 좀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n을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됩니까? 시간상 자 여기서 n을 찾으시면 자 찾고 나서 내가 뭘 또 해드리려고요. 찾으시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셔서 하면 38점 얼마 이렇게 나온대요. 자, 그걸 참고를 합시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시느냐면은 n은 38점 얼마보다 크거나 같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38년이 지나도 안 되는 거고, 그쵸? 기본적으로 39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로부터 그렇죠? 그렇죠? 현재로부터 n이 만약 38년이 지난 겁니다. n이 38년이면 38년이 되는 순간에는 그렇죠? 38년이 되는 순간에는 뭐가 없는 거죠? 여기는 아직 초고령화 사회가 아닌 거죠. 왜? 20%가 넘어가려면 38점 얼마보다는 커야 되니까. 그렇죠? 적어도 처음으로 하는 딱 정확하게 찝으라 그러면 39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우린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 사이냐라고 대충 줬으니까 38년과 40년 사이 얘를 찾아내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예. 요걸 보고 답을 또 좀 찾아내시라 이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요 그림을 그리는 거, 증가율, 감소율 나오시면 요 그림을 꼭 그리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안 그리고 나한테 질문하시면 됐습니까? 난 대답 안 해드릴 겁니다. 됐습니까? 그려놓고 그 다음에 뭔가 문제가 되는 것들을 자 이런 문제들은 질문을 하십시오. 됐습니까? 예. 그림을 잘 못 그리겠어요 라고 할 때는 그래도 선은 하나 그어놓고 질문하셔야지. 그죠? 어떻게 그려요?
어떻게 그려요라는 질문은 좀 질문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해놓고 끙끙대면서, 그죠? 포인트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림을 여러 번 그려보시고 의미를 파악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따라서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왜 그리는지를 좀 느끼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정말 짜증나실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극복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수열 단원에서도 계속 나올 거라서. 자, 그래서 로그 부등식 단원은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이어서 자,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은 자, 여기 지수함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됐습니까? 자, 일단은 여기 내용을 잠깐 보시고 됐습니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됐습니까? 자, 여기 이제 봐가면서 이제 우리는 필기는 내가 따로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자, 지수함수가 뭔지 이제 이건 교재에 있는 겁니다, 우리. 자, 지수함수의 뜻 이렇게 돼 있죠. 자, A가 1이 아닌 양수입니다. 됐습니까? 이건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이 아닌 양수이기만 하면 x 하나에 대해서 ax 값은 딱 하나로 정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함수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함수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따라서 x에서 x의 ax제곱을 대응을 시키면 y는 a의 x제곱이라는 i가 되는데 얘는 함수의 조건을 만족시키니까 이 대응 관계 자체가 함수 대응 관계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함수에 이름을 붙였는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a를 미수로 하는 지수함수다 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거는 자 이런 거고 자 우리는 좀 간략하게 갈게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갑니다. 이제 우리의 언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저건 이제 공식적인 수학의 언어인 거고, 됐습니까? 우리는 지수함수를 할 겁니다. 지수함수. 됐습니까? 첫 번째 정의로 가시겠죠. 우리는 어떤 걸 지수함수라고 부를 거냐? 정의. 됐습니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1차식에다가 y 콜 붙이면 1차 함수, 2차식에다가 y 콜 붙이면 2차 함수죠. 그렇죠? 그래서 x에 대한 있습니까? 지수식이 있습니다. x에 대한 지수식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지수 x가 지수에 있다는 겁니다. 있습니까? 식이죠. 있습니까? 이 식과 이 식의 값을 y의 값으로 갖는 요 x와 y의 관계 됐습니까? 요 관계를 우리는 함수 대응 관계가 된다는 걸 확인을 한 거고 됐습니까? 우리는 요 관계를 함수라고 부르시고 지수함수라고 부르신다. 요 정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지수함수 됐습니까? 지수함수는 아주 다양합니다. 됐습니까? 지수함수는 예를 들어서 y는 이런 게 있겠죠. 5에 됐습니까? 2x 마이너스 1 됐습니까? 뭐 이런 거 여기가 자, 미지수가 x가 지수에 있는데 그죠? 얘가 지수식인 거죠. 그렇죠? 이거랑 관계 이런 게 지수함수입니다. 또는 y는 이런 것도 됩니다. 3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제곱 이런 것도 지수함수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런 건 어떤가요?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5제곱
얘는 지수함수인가요? 얘는 지수함수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렇죠? 얘는 요런 아이를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하고, 됐습니까? 미지수가 미수에 있는 아이 있죠, 그죠? 얘는 우리는 그냥 다항함수라고. 얘는 몇 차 함수? 10차 함수, 10차 다항식. 그죠? 얘를 우리는 다항함수라고 부르십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지수함수들을 다 살펴볼 거냐?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다양한 지수함수 중에서 우리가 이 수학 1에서 살펴볼 지수함수는 y는 인데, 됐습니까? 자, 여기에 지수식이 들어가는데, 지수식입니다. x에 대한 지수식인데, 지수가 x에 대한 1차식인 지수식으로 이루어진 함수만 살펴볼 겁니다. 지수 함수 중에서도 가장 심플한 케이스만 보겠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우리가 안 볼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과 학생들 선택 과목으로 있는 미적분에서, 그래서 우리는 기타라고 할게요. 나머지 아이들은 어디서 공부를 하게 될 거냐면은 미적분이라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이 미적분 교과서에서 별도로 공부를 하실 거고, 됐습니까? 자, 요 지수가 1차식인 지수식과 관련되어 있는 지수함수는 우리가 기본적인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수학 1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실 거다 이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자,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지수함수라고 할 때는 있습니까? 요 패턴만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그럼 정의입니다. 이런 걸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하셔야 되느냐면은, 있습니까? 뭘 살펴볼 거냐면은 두 번째로 함수는 그래프가 중요합니다. 그죠? 있습니까? 그래서 지수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지수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지수 함수의 그래프. 자, 그래프는 점을 찍어서 어떤 도형으로 나타낸 거죠.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도형으로 표현이 되느냐면은 포물선이라는 도형으로 표현이 되죠. 1차 함수는 어떤 도형,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직선이라는 도형으로 표현이 되죠. 지수 함수의 그래프도 역시 도형으로 표현이 되는데 얘는 그냥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곡선의 형태의 도형으로 표현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곡선이 여러 개의 형태가 나올 건데 우리는 요 지수 함수의 그래프의 이 곡선을 도형의 방정식으로도 표현을 해줄 수 있다 이겁니다. 도형의 방정식.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려놓은 곡선을 이 곡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둘이 막 섞었었습니다. 지수함수의 그래프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됐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직선을 그려놓고 됐습니까? 이거 직선을 보고 1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시기도 하잖아요. 식을 세워놓고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원칙은 도형의 방정식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 예전에 1학년 때 수학상에서 직선의 방정식 또는 원의 방정식 했던 기억을 떠올리시면 어떤 도형의 방정식은 항상 세 가지 형태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 도형의 방정식은 항상 세 가지 형태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형태, 기본형이 있고, 됐습니까? 자, 기본형을 평행이동시켜서 만든 표준형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표준형의 식을 정리한 일반적인 형태, 일반형이 있습니다. 이 구조는 도형 나라에서 쓰는 구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도형을 또 계속 보게 될 거니까 이 그래프 자체가 도형의 나라에 있는 친구들을 빌려온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이야기도 항상 이런 구조에 의해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물선 2차 함수 이야기를 하면서 기본적인 형태 y는 ax 제곱을 하신 뒤에 됐습니까? 평행이동시킨 표준형의 2차 함수 있죠? 그럼 표준형의 실은 포물선의 방정식인 겁니다. 자, 그래 놓고 2차 함수의 일반적인 형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식을 정리한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기본적인 구조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때 기본형은 우리는 항상 원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원점. 됐습니까? 표준형은 어떻게 만드시느냐면은 기본형을 평행이동시켜서 만드시는 겁니다. 평행이동 기억나시죠? 그죠? 됐습니까? 자, 표준형에서 일반형으로 만드실 건데 어떻게 하시는 거다? 얘는 그냥 단순히 식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곡선에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지수 함수 그래프의 기본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됐습니까? 1번 됐습니까? 지수 함수 그래프의 기본형입니다. 그래프의 기본형입니다. 됐습니까? 함수식의 형태는 어떻게 나오시느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y는 a의 x제곱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되겠죠? y는 a의 x제곱. 이때 우리가 얘가 함수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미수 a는 양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1도 뺄 겁니다. 왜? 1이 되면 의미가 없죠. 이거는 곡선이 아니라 상수함수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맞습니까? 지수함수 그래프의 기본 형태의 함수식입니다. 또는 지수함수 그래프의 기본형의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됐습니까? 자, 얘는 자, 우리가 지금 시간상 뭐 점을 직접 찍어보면서 유도하는 것은 생략을 할게요. 됐습니까? 자, 그래프의 형태는 두 가지가 생깁니다. 그래프의 형태는 여기서 자, 미수 a가 1보다 큰 경우가 있습니다. a가 1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a가 1보다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0보다 큰 걸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뉘십니다. 미수 a가 1보다 큰 경우랑 0과 1 사이인 경우. 됐습니까? 자, 1보다 큰 경우에 일단은 자, 미수가 1보다 크면 x가 커질수록 이 아이의 그래프는 커지고 증가하시겠죠. 그쵸?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시느냐면은 자, 그 전에 x에 0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될까요? a의 0제곱은 1이니까 얘는 항상 1을 지날 겁니다. 여기 1. 그쵸? a가 2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2의 1제곱, 2의 2제곱 하면 얘는 점점 커지는데 어떻게 해요? 쑥쑥쑥쑥쑥쑥쑥 이렇게 커지십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렇게 점점 감소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얘는 절대로 음수값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점점 0에 가까운 수가 되면서 이런 곡선이 그려지십니다. 반면에 미수가 1보다 작으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2분의 1의 1제곱, 2분의 2의 2제곱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점점 0에 가까운 수가 됩니다. x가 커질수록. 자, 여기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제곱 하시면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실 거다 이겁니다. 되시겠죠? 지금 두 가지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얘도 역시 뭐다? 1이다. 됐습니까? 그럼 요걸 그려놓고 우리는 자, 일단은 눈에 보이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까? 첫 번째는 지금 A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숫자를 안 집어넣었지만 됐습니까? 무조건 지나는 점이 있습니다. A와 관계없이 A가 1이 아닌 양수라면 됐습니까? 항상 지나는 점이 있으니 관계없이 지나는 점은 몇 콤마 몇이다? 점은 0,1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건 되시겠죠? 자, 두 번째는 자, 별 말이 없을 때 우리는 뭐 정의역을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정의역은 원래 내가 세팅을 하면 되는데 아무 언급이 없을 때 정의역은 x에 집어넣을 수 있는 모든 값이 정의역이라고 그랬죠. 자, 역은 집합이니까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쓰는 거죠. x가 원소인데 자, x에 못 집어넣는 거 없으니까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되는 겁니다. x는 모든 실수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치역은 누가 될까요? 치역은 자, 치역은 함수값들이 다 모여 있는 게 치역이라 그랬습니다. 그쵸? 함수값들이 그래서 함수값들은 음의 값 못 가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치역은 요만큼이 치역이 되시는 겁니다. 물론 0도 빼셔야 됩니다. 0도 안 될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치역은 여기가 치역이 되실 겁니다. 물론 0도 빼셔야 됩니다. 그럼 치역은 우리가 뭐라고 쓰면 될까요? y바 y는 모든 양의 실수 이렇게 얘가 치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프 그려놓고 정의역, 치역 찾으시는 건 우리가 얼마 전에 그죠? 우리 함수 파트 시험 봤으니까 그죠?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은 그죠? 곡선은 곡선인데 어떤 곡선이 그려지시느냐면은 이쪽은 계속 이렇게 갈수록 이쪽과 가까워지긴 하지만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거죠. 즉 x축과 점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가는 거죠. x축과 점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존재하는 곡선이다? 점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 않는 선을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표현했죠. 점근선이 존재하는 곡선입니다. 누가 점근선이 될까요?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얘는 x축이 점근선이죠. 근데 x축의 방정식은 y는 0이라는 직선이라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점근선이 존재합니다. 자, A가 1보다 크든 1보다 작든 이 친구는 이런 공통적인 성질이 있고 됐습니까? 두 개의 차이는 뭐죠? 자, 우리는 얘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x가 커질 때 여기는 y 값도 커지는 거죠. 이런 함수를 우리는 증가함수라고 부르십니다. 증가함수. 미수가 1보다 크면 이 함수는 증가함수의 형태가 나오시고
x가 오른쪽으로 커지니까 y 값이 밑으로 내려가시죠. 이런 형태의 함수를 우리는 감소함수라고 부르십니다. 감소함수. 미수의 범위에 따라서 있습니까? 증가함수가 될 수도 있고 감소함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언제 증가함수가 된다? 미수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가 되시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리고 증가함수든 감소함수든 a와 관계없이 지나는 점은 0,1이고 정의역은 모든 실수, 치역은 모든 양의 실수, 점근선은 x축이 되신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됐습니까? 자, 요 이야기입니다. 자, 지수함수 됐습니까? y는 a의 x제곱인데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기본형인 거죠. 기본형. 자, 미수가 1보다 크면 증가하는 형태 0,1을 지나시고 미수가 0과 1 사이면 감소하는 형태 역시 0,1. 자, 그래서 뭐라고 돼 있죠?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니까 실제로는 집합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됐습니까? 그 다음에 0,1, 뭐 1,1 지나고 자, 요게 핵심이죠. x축을 점근선으로 한다.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크면 됐습니까? x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함수는 증가함수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증가함수. 되셨죠? 그 다음에 미수가 0과 1 사이일 때는 x값이 증가하면 y가 감소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우리는 감소함수라고 부르십니다. 감소함수.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는 서로 y축 대칭이다.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칭 이동하면서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봅시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는 1대1 함수. 됐습니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는 1대1대요. 자, 여기는 별표만 해놓으시고 요거는 따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밑에 내용 보시면 A가 양수, A가 1이 아닐 때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렇죠? 모든 A의 X제곱은 양수라는 사실이 우리는 그림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점근선 이야기, 뭐 요 정도. 자, 기본형에 대한 이야기는 요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 놓고 이제 기본형이 주어졌으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표준형으로 가셔야겠죠. 가봅시다. 자, 두 번째는 제목은 이렇게 달게요. 지수함수 그래프의 표준형입니다. 지수함수 그래프의 표준형. 됐죠? 자, 지수함수 그래프의 표준형은 어떻게 만들어지시는 거냐면은 기본형이 있고, 있습니까? 애초에 기본형이 있겠죠? 기본형에서 평행이동을 하시는 겁니다. 평행이동. 평행이동. 있습니까? 자, 어떻게 평행이동을 하실 거냐? 여기 교재에 있는 걸 한번 맞춰볼게요. MN으로. 네. 자, X축으로 N만큼, 그렇죠?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하셔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형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Y는 A의 X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이때 A는 양수고
A는 1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이 친구를 평행이동을 시킬 겁니다. 됐습니까? 평행이동인데 도형의 평행이동이잖아요. 그렇죠? 평행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x 대신에 x-m, y 대신에 y-n을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 y 대신에 y-n인데 함수스럽게 표현을 해야 되니까 넘겨서 플러스 n 이렇게 쓸게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는 그대로 쓰시고 x 대신에 x-m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죠? 됐습니까? 그냥 이렇게만 작성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얘가 지수함수 그래프의 표준형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표준형은 뭐 다른 거 없이 여기에서 그냥 쭉 이동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바뀌지 않는 거는 형태는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것만 챙겨놓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이동시켜서 해야 되는 거니까 a가 1보다 크면 얘는 증가함수이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가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이다. 요 정도만 챙겨놓고 가볼게요. 됐습니까? 자, 세 번째는 일반형인데 지수함수에서는 일반형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냥 일반형 생략할게요. 원래는 일반형도 합시다. 네. 시간이 자, 요까지만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지수함수 그래프의 일반형입니다. 그래프의 일반형. 자, 일반형은 원칙은 표준형을 식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표준형이 있고 됐습니까? 자, 이 표준형을 식을 정리를 해서 만드는 겁니다. 식 정리. 됐습니까? 교재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잠시만요. 여기는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자, 얘는 식을 정리하시면 그냥 요 정도 나오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자, y는 그렇죠? y는 a의 여기 1차식이 1차 함수의 일반형이 나오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px 플러스 q의 플러스 r의 형식으로 나오는 게 일반형입니다. 요거는 그냥 이렇게 메모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형식을 잘 보진 않을 거고 정리만 잘 하시면 되는 거니까. 되셨죠? 자, 이왕 좀 늦어진 거 한 문제만 딱 해보고 가보실게요.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까? 요건 여러분들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프 그리는 거. 됐습니까? 네. 일단은 설명은 이 정도 해서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까 좀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지수함수 우리가 이 정도만 챙겨갑시다. 필기한 것들. 자, 정의 지수함수를 이렇게 정의 내렸고, 그 다음에 그래프는 기본형이 있고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있다. 그 다음에 표준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다. 이 정도까지 해서 일단은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